네, 핀테크 산업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 등극. 예, 핀테크, 사물인터넷, 또 제약을 필두로 한 바이오까지. 이게 바로 현 시장을 끌어올린 코스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준 업종이 되죠. 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거 먹튀들이 아니냐, 먹고 튈 종목이냐, 아니면 정말 IT 부품주나 또는 코스닥의 예전 반도체, 정리될 건 정리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군들이 될 것이냐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먼저 이 핀테크 산업의 강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고하영 위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핀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융이죠. 이제 파이낸셜과 이제 테크 기술이죠. 테크놀로지 이제 합성인데 이제 모바일을 통한 결제라든지 송금 아니면 대출, 뭐 자산 관리 이런 것은 뭐 금융 서비스와 이제 관련된 이제 기술을 말하게 되는데 뭐 이것이 이제 갑자기 올해 1월 들어서 갑자기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이쪽 관련주가 갑자기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등극하고 최근에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뭐 그대로 뭐 사라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핀테크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면은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같이 바라보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 인터넷도 시장에서 이슈가 됐을 때 아주 달아올랐습니다. 달아올랐고 그 다음에 한동안 좀 조용하게 좀 지내다가 최근에 또 얼마 전에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핀테크 산업도 역시 계속해서 좀 가다가 또 살짝 조정받고 다시 재차 가는 그런 아마 주가 추이는 이제 보여주기 마련일 텐데 일단 그것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쪽 지금 현재 핀테크 사업용이 좀 계속해서 모바일이 이제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급 결제라든지 이제 금융 데이터 분석 쪽 아니면 금융 소프트웨어 뭐 플랫폼 등으로 분류되면서 계속해서 좀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이제 전자결제 시장이죠. 그래서 특히 시장에서도 뭐 전자결제주가 뭐 가장 뭐 1번 주도주로 좀 나가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글로벌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2008년 한 9억 2천만 달러에서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는 거의 약 30억 달러로 최근 5년 새 지금 계속해서 지금 5배 이상 최근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아주 투자가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국내 이제 핀테크 산업은 아직은 뭐 초보 단계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지켜봐야 될 것이 이제 규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좀 규제에 좀 현재 좀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럼 특히 또 그 외에도 좀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그런 국내 인터넷 환경도 또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특히 뭐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조금 이제 보안 기술상 이제 핀테크 산업 기술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가 좀 나와줘야 될 거고 이것은 각 기업이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지금 현재 금융 당국에서 좀 정책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라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카카오페이가 우리 시장에 이제 선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쪽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좀 규제를 피해야 될 것이 우리 금융 당국이 여러 가지 지금 은행 계좌라든지 이 송금 하나만 하려고 하도록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아이디 가입해야죠.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인증번호하고 이렇게 계속 여러 단계 복잡한데 이 단계를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하겠다는 것이 핀테크의 이제 핵심 요점인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좀 가야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서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지속될 수 있느냐의 부분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 핀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든 또는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분이시든 좀 길게 봤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좀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만 전으로 이제 오늘 최근 2015년이니까 2013년도에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삼성 SDI라는 주식이 12만원권역에서 20만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당시에 미국의 테슬라라는 업체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었던 그때 시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 SDI는 테슬라와는 연계가 없습니다. 연계가 없고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간 건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살펴보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없고, 물론 이제 향후의 성장 동력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많이 2차 전지가 많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찍어주는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 SDI는 그 이후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분명히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테마는 테마인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이제 테마에서 실적으로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마가 테마에서 그친다면 그건 실적이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거품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대장주라고 좀 할 수 있는데, KG 이니시스가 이제 NC소프트의 12를 발행하면서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이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자결제주들의 평균적으로 받아왔던 이제 성장성 프리미엄 자체가 예전에는 한 15배에서 많이 받으면 한 20배 정도까지 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론 이제 KG 이니시스는 실적이 워낙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도 실적 발표를 했지만 순이익이 거의 30% 이상씩 늘어났는데, 이 부분들은 예전에 받아왔던 프리미엄보다 지금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24배에서 28배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PER만 높아지는 효과가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숫자가 찍히는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반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미 실적이 나오고 그 숫자가 나오면 이미 늦죠. 그래서 늦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좀 선정을 종목을 선정해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안 나온다. 우리나라 아직 뭐 어떤 통계치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바일을 이용한 지금 전자 결제가 2010년 30억 달러거든요. 2010년 30억, 불과 한 4년 5년 전인데 2016년 내년 기준이죠. 한 310억 달러. 거의 한 5년, 6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실적으로 뒷받침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미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면 우리나라는 특히 인터넷이 좀 발달됐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그 컴퓨터보다는 모바일 쪽에 아주 급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역시 특히 전자상거래 부분 이쪽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조금 의견이 나뉘네요. 일단 그 성장성을 보고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들어가자. 이제는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갈 때다. 이렇게 이제 그럼 종목 차별화가 좀 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뭐 종목은 당연히 이쪽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관훈 의원님께서 관심주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업종이 뭐 간단해, 뭐 제일 먼저 이제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쪽에 이제 인터넷 업체가 뭐 제1순위죠.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네이버가 살짝 또 조정받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쪽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성이 모바일 이용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다음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는 뭐 수많은 모바일 이용자 트래픽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우선인데, 물론 이것이 뭐 당장 뭐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뭐 급등하거나 상승하거나 바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조정 과정은 분명히 이제 지키게 됩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KG, 모빌리언스, 뭐 이니시스 이런 것들, 다날 이런 전자결제주가 뭐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근거리 무선 통신 NFC라고 하죠. 그 기술을 이용한 뭐 아모텍이 이제 주요 종목이고, 그다음에 보안 관련주로 이제 라운시큐어라든지 안랩 쪽, 뭐 시큐브, 그다음에 파수사쿠 이런 종목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이 종목을 뭐 무조건 들어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매수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아직은 조정이 확실하게 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제 매수 포인트가 되냐면 보통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내려와야 되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 이제 많이 말라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캔들 길이죠. 봉 길이 자체가 짤막짤막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 지점, 그 눌림목 지점에서 좀 공략을 하셔야지, 올라간다고 무턱대고 또 쫓아가시면 또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참고하시고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